네,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업자 이렇게 정의하죠. 그런데 뉘앙스가 좀 부정적입니다. 특히 건설업자 이렇게 말하면 정경유착, 담합, 폭리 뭐 이런 게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지난해 11월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자라는 법정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바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우리도 업자가 아니고 사업자로 불러달라 이런 뜻이겠죠. 궁금해졌습니다. 본인은 국회의원 하면서 자신의 가족회사는 피감 기관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입찰을 따낸 박덕흠 의원은 업자인가 사업자인가 아니면 정치인인가. 특히 2018년 12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 사망 시 법인의 벌금형을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속 상임위도 아닌 환노위를 직접 찾아와 건설협회와 똑같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박덕흠 의원은 그동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회의원을 해왔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업자 같은 정치인은 나라를 경영하면 이득 다 업자들에게 돌아가고요. 손해는 국민들이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오늘 주식시장 많이 빠졌네요. 코스피가 2.59% 하락했고 코스닥이 4.33% 하락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숨이 나올 것 같고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안도의 한숨을 또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4분기 시장 전망 비롯해서 하반기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나오시는데 아마도 최경련의 경제쇼 들으신 분들은 좀 낯이 익은 이름이지 않을까. 염승환 차장이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이미 이제 최근의 경제쇼에서 윤지호 센터장,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김영익 교수님 이런 이른바 이제 대가 분들이 약간 예측을 했어요. 조정이 온다. 한 달여 전부터. 그래서 크게 뭐 우려를 하거나 그러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사실 뭐 주식시장이 지금 급락한 배경이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미국의 뭐 재정 정책이 지금 합의가 안 된 것도 있고, 근데 막 그런 것들이 다들 아실 것 같고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저번에 좀 카카오 게임즈 좀 열풍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시장이 좀 너무 흥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NC소프트란 기업이 있잖아요. NC소프트랑 이제 그 회사가 이제 1등 기업인데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익 대비해서 몇 배 정도의 거래되냐 이걸 나타내는 게 PR이잖아요. 둘 다 게임 업체인데. 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약간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 NC소프트는 게임을 유통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한 3배 정도 높아요 거의. 근데 그런 기업인데 NC소프트가 지금 1등 기업인데도 PER이 25배.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했을 때 공모가 기준으로 한 25배 정도 됐는데 그게 저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고평가됐다고 생각했어요. 공모가도 정말 충분히 받고 들어갔군요.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주가가 첫날 200% 넘게 시작해서 상한가 가니까 230%. 다음 날도 또 상한가. 그래서 이걸 보면 3배 올랐네. 3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니 뭐 NC소프트보다 훨씬 더 나은
나은 그런 밸류를 줄 수 있다면 예. 인정을 하겠는데 1등 기업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단지 돈의 힘으로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좀 너무 좀 약간 뭐라 그러죠? 그 돈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좀 부풀려졌다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기는 했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뒤에 다음 카카오라는 네. 회사가 있으니까 포탈 덕에 또 뭐 게임을 좀 더 잘 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도 있었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이렇게 유동성장이라는 이제 이유 하나로 당연히 뭐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그 후로 이제 다시 주가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결국 이번에 뭐 미국의 테슬라, 뭐 니콜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너무 이제 돈의 힘으로 그런 그 성장주에 대한 그런 베팅들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 그러니까 밸류에 비해서 너무나 좀 가파르게 상승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위험 선호인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 이렇게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용인이 되는구나. 역시 이제 묵인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이 결국에 더 이상 이제 이런 성장주들이 가질 못하고 니콜라가 계기가 됐긴 하겠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나오고 급락을 하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하나씩 좀 감춰져 있던 그런 악재들이 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나씩 좀 터지기 시작하고 그게 또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확진자. 그거 예. 알고 있었어요. 예. 계속 늘어나는 거 뉴스통이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굳건했고 예. 또 미국도 재정 정책에 합의가 안 된 건 계속 예전부터 그렇죠. 나왔던 예. 쉽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뭐 올랐던 흐름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양도차익과세 대주주 그런 좀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새롭게 이제 부각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악재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묻혀버린 거죠, 사실은.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시장에 환희에 묻혔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엔 이제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뒤늦게 또 부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악재가 뒤늦게 계속해서 이제 부각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그 시장이 좀 올라갈 때 이 꼭지를 찍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이제 신용장고가. 신용장고가 신용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으니까 저희 회사도 지금 신용 대출이 이제 금지가 됐거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본 이상으로는 대출을 못 합니다. 그 근데 이제 정도로 다 많이? 찼어요. 네, 더 이상 할 수 그러니까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증권사 다 그래요. 그러니까 증권사의 자기 자본 이상으로 지금 신용대출을 받아갔다는 거죠. 그 자기 개인들이. 자본까지만 이제 할 수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신용을 해주지만 대출을 해주지만 그 이상 할 수 없는 레벨까지 오니까 이제 막아버린 거죠. 그만큼 비투를 많이 하셨다는 거고 와. 거기다가 요즘에 뭐 주식 투자가 가장 뭐 여기 그 뭐 저도 여기저기 뭐 유튜브 나가기도 하지만 예. 주식 투자 이렇게 관련된 영상이 올라오면 예. 가장 조회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열기가 뜨겁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들이 너무나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밸류보다 아까 카카오 게임즈 얘기한 것도 그건데 결국 너무 과하게 오르면 주가라는 거는 다시 정상을 찾아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쳤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런 이제 미국 증시의 급락 또 악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악재가 아닌데 그런 악재들이 하나의 또 핑계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한 번에 좀 시장이 붕괴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꼭지를 찍고 지금 현재는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시는 거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단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염불리 염차장님 나오셨다고 환호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다나님은 현금이 항상 없다. 유유. 현금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네. 마다나님처럼 현금이 항상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투자를 할 곳을 찾고 있는데 네. 그 좀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이때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많이 그 포인트를 잘 잡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예. 주린이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린이, 주식 어린이. 예,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객들 요즘에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한 10명 중에 3명은 새로 계좌 트시고 도대체 이제 정기예금으로 안 될 것 같다. 10명 중에 3명이나 돼요. 네, 전화 오는 분들 제가 이게 보통 보면 세 분 정도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와. 그 정도로 많으신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이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사실은 공부도 안 돼 있고, 근데 여기저기 정보들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옆에서 누가 한 100%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자기 그렇죠.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제일 좀 이게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계좌는 자기가 보면서 어차피 자기 수익률 자기 계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래요. 이 남의 계좌를 신경을 써요. 남은 얼마? 남과 자꾸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 이 강세장에서 보면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시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은행주를 갖고 있고 예. 포스코를 갖고 있고 그렇죠. 뭐 삼성전자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은 뭔가 좀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지금 시장이 좋다는데 예. 난 내 계좌는 왜 이러나 예. 이런 자괴감을 또 많이 느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마치 그 이렇게 2차 전지라든가 성장주 있죠. 뭐 예. 아니면 풍력, 태양광 이런 기업들은 이제 하늘을 모르고 막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 얘기를 듣거나 아는 분들이 있으면 본인이 조급해져요.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도 분명히 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죠.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라. 그렇죠. 그리고 안전한 종목에 일단 어느 정도 포트를 배분해라. 예. 그러는데 옆에서 그러면 예. 조급해져요. 그건 누구나 인지상정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 지금 잘 갖춰진 그 포트폴리오를 버려버리고 이미 높은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결국엔 나도 이제 안 되겠다. 동참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그렇죠. 뒤늦게 따라가신 거죠. 사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뭐 테슬라가 됐건 니콜라가 됐건 테슬라 같은 것도 6조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좀 고점 신호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물량이 쏟아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제 그런 기업들만 가다 보니까 결국엔 견디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식 투자는 좀 거북이처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막 그냥 이제 토끼처럼 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남들 보고 달려가다가 결국에 현금까지 다 써버리시고. 단기간에 빨리 벌려는 욕심이죠. 예. 근데 그게 자기가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옆에서 누가 막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것들이 또 유튜브 상에도 막 그런 것들이 공개들이 많이 되잖아요. 예. 오히려 이제 정보가 너무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개인 초보이신 분들이 좀 너무 조급해지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저도 사실은 뭐 그런 성장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 뭐 고객들한테 솔직히 뭐 추천도 더 해드리고 싶고 예.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예. 근데 저는 성격상 이렇게 너무 올라가는 거는 잘 안 보거든요. 그렇죠. 기다리거든요. 예. 그래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상담을 해드리고 나면 또 다음 날 10% 올라가 있고. 그렇죠. 저도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면 또 이제 증권사 직원한테 원망을 하잖아요. 왜 못 사게 했냐. 예. 이제 그런 예.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 기준에서는 그건 분명히 비싸다고 봤기 때문에 예. 기다리라고 한 건데 결국엔 내려오죠. 뭐 이번 그렇죠. 장에도 보시면 결국 내려오는데 투자분들이 그 순간순간을 못 참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제 많이 깨져도 보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아는 거죠. 무서움을 아시는데 예. 최근에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하신 거는 그런 좀 제 생각엔 예. 뭐 너무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뭐 그분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 부족한 데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좀 결론적으로는 지금 많이 얻어 맞으셨잖아요, 다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나 다시 이제 주식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경험 성장통 뭐 성장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럴 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지금 현금이 없잖아요.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한번 봐보세요. 보시고 그렇죠. 그래도 이건 내가 1, 2년 후의 흐름을 봤을 때 단기가 아니라 좀 괜찮아 보인다. 예. 그러면은 좀 버틸 수 있는 힘은 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 내가 그냥 남들 따라서 뭐 테마주를 샀다거나 좀 애매한 종목을 사신 분들은 예. 한번 냉정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AAA님, 염 차장님이 오랫동안 지금 저 상담을 해오셨나 봅니다만은 염블리님이 3년 묻어놓으라고 얘기하신 거 넣었다. 10% 벌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10%면 3년에 10%면 이게 매기는 거죠. 이건 뭔가 이건 뭐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일단 AA님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매기는 것 같은데 올리비아님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눈이 다 그치고 나면 마당을 쓸어야 합니다. 눈 올 때 중간에 쓸면 나중에 또 쓸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우, 멋집니다. 네, 멋진 표현이시죠. 예, 멋진 표현입니다. 네. 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할 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기관들은
좀 팔았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예. 근데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예. 얘기를 들어보면 욕을 정말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파냐? 욕을 그러니까 예. 왜 끝도 없이 이렇게 팔아 제끼냐?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빠지는 원흉이 기관 투자자다. 예.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실상을 들어보면 또 내가 기관 투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 또 이제 속 내용을 보면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들 중에도 성격이 되게 다양해요. 금융 투자가 또 있고요. 예. 금융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산운용사 투신도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있죠. 예. 이 세 개가 한 축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연기금은 1,700, 1,800에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붕괴될 때 방어도 해주고 그렇죠. 그때 뭐 많이도 샀죠. 근데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국내 주식 비중 일정히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샀을 때는 이제 국내 주식 비중보다 어느 정도 맞춰서 샀는데 시장이 그때 1,800일 때까지는 좀 1,900까지 제가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근데 2,300, 400 오니까 주식 비중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더 안 사더라도 예. 주가 올라가 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평가 이익이 늘어나니까 예.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걸 다시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쪽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는 또 국민연금이 잘해야 우리도 나중에 연금 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 욕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기관이 예. 잘해야 우리가 펀드에서 또 수익을 얻어서 또 간접으로 받으니까. 네,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래서 그 연기금이 파는 거는 뭐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비중 조절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수익이 난 것들 위주로 좀 파는데 근데 개인 투자분은 그래도 좀 짜증은 내시죠. 그래도 굳이 좀 팔아야 되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예. 근데 연기금은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예. 그다음 투신이 파는 게 있어요. 투신. 투신은 자산운용사인데 여러분이 그렇죠. 펀드 넣어놓으신 거 있죠. 예. 근데 이것도 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들 펀드 지금 못 믿고 내가 직접 투자하려고 그러죠. 아시겠지만 사모펀드 사고 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증권 뭐 자산운용사 이게 바뀌었더니 돈도 안 되고 나한테 큰 손해 본 경우들이 작년에도 많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들이 예. 뭐 라인펀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믿겠다.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투자분들 그냥 빼는 거예요. 돈을 당연히 환매를 하는데 투신사가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세 번째가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는 이제 그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금융투자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증권사에서 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자체적으로 저희 회사도 꽤 큰 규모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각 증권사마다 자기 자금으로 트레이딩 부서가 있습니다. 예. 사고 그렇죠. 팔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뭐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금융투자에서 요새 좀 매도가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익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해봤어요. 이익 실현인지 모르지만 그게 연기금하고 지금 최근에 투신 매도는 비교가 안 돼요. 하루에 뭐 몇천억씩 쏟아지니까. 근데 그렇게 막 팔고 나면 이것도 이제 따박따박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률을 찾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려갔다라고 싶으면 충분히 내려갔다라고 싶으면 그게 다시 또 자금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사 운영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대부분 금융투자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장기 투자는 잘 안 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처럼 트레이딩을 되게 많이 해요.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 회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관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투자 같은 예. 트레이딩 부서는 회전율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연봉이 예. 수익에 달려 있거든요. 데이 트레이딩 또 굉장히 많이 합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 투자에 잡히는 것들은 되게 좀 회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예. 개인 투자자들 뭐 이렇게 뭐 많이 하시는 분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빈번히 사고 파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반대로 뭐 이 기관 투자가 투신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연기금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회전율이 낮죠. 어차피 장기로 투자하시는 그런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낮고 금융 투자는 상대적으로 회전율이 낮으니까 이걸 좀 분리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금융 투자에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CFD라고 있어요. 예.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으로 잡히겠네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이 수급 중에 하나가 CFD가 뭐냐면 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계 증권사 있잖아요. 외국계 증권사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인데 예. 내가 5천 원에 한 줄 살 수 있는 거예요. 10배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럴 수 근데 그걸 이제 있습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10배 레버리지인데 오를 때는 상관없죠.
그러네. 주가 오를 때는 상관없는데 예. 10배 레버리지 오르면 좋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자기 돈의 10배를 거는 10배를 거군요. 예, 거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 중에 좀 왜곡된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 CFD에서도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걸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개인의 약간 그런 약간 투기성 매매하시는 분들이죠. 손절매일 수도 예, 있겠습니다. 손절매. 근데 그게 예. 매물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외국인 자금은 요새 좀 원화가 그래도 뭐 그러니까 원화가 큰 흐름상으로 좀 최근에 많이 그 강해졌잖아요. 원화 네. 강세로 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음. 근데 뭐 이틀 정도 오르긴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이 왜 주식을 안 사지? 그렇죠. 이런 좀 기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 원화가 강세일 때는 과거 데이터 보면 항상 샀어요, 많이. 음. 근데 물론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시장 빠지는 거에 비하면은. 예. 대부분 기관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산다고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CFD 자금도 일부분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약간 수급이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존의 그 전통적인 수급 방식으로 보기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게 섞인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들 매도도 좀 많이 나오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발라보시면 꼭 모든 기관이 또 이게 여러분들이 뭐 욕하실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또 너무 데이 트레이딩 하거나 예. 좀 시장에 대해서 뭐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주체도 있겠지만 그 발라보면은 또 그렇게 각각의 또 나름대로의 또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발라본다는 그 표현도 참 독특하십니다. 예, 살을 잘 발라서 예. 왜냐면 이게 구별해 본다. 네, 구별해 본데 예. 되게 많기 때문에. 예. 아까 그 트리플 A님, AAA님, 예. 아니에요. 3년 묻어놓았는데라고 했는데 2주 만에 10%가 올라서 그래. 바로 팔았어요. 갑자기 올라서 무서워서요. 예, 2주 만에 10%면 뭐 훌륭하십니다. 예. 파란 감자님, 늘 가장 정직하고 명확하게 시장을 봐주셔서 늘 고마운 분입니다. 라고 염소환 차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노랑 매실님은 염 차장님이 추미하라고 했던 그것 오늘 최고주네요. 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킴스드런님은 그것이 뭔지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최경영의 경제쇼 실시간 댓글 찾아보시면 됩니다. 킴스드럼님은 2차 전지 쪽인데 올랐다가 떨어진 것도 PR 퍼하고 재무제표 좋으면 그냥 놔두는 게 좋을까요?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성장주 중에서 괜찮다. 수익이 나고 있다. 그리고 퍼도 괜찮다. 그런데 놔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성장주는 퍼를 보시면 안 돼요. 퍼로 계산이 안 돼요. 비싸요 다. 예. 지금 그러니까 성장주 예전에 그 미국의 아마존 테슬라도 보면 예. 퍼 계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테슬라도 예전 그 몇백 배 갔으니까 예. 그런데도 그 몇백 배에서도 주가가 2배 가고 이러니까 퍼로 계산하면 그냥 논리적으로 이거는 아예 안 사야 되는 주식으로 되니까 성장주로 보실 때는 PER 보시면 안 되고 매출 성장이 중요해요. 매출만 나오면 돼. 이익은 어차피 나중에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회사가 매출액만 계속 늘린다는 거는 이 성장하는 사업에서 이 회사의 위치가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액 성장률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어제도 고태봉 그 센터장님 오셔서 그 여기 방송하신 거 제가 잠깐 듣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나.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2차 전지는 저는 좋게 봐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번 배터리데이 가지고 말이 되게 많잖아요. 뭐 실망스러웠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뭐 테슬라가 그래도 뭔가 좋은 청사진을 보여줬다.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핵심은 뭡니까? 뭐 이렇게 원가를 절감하고 뭐 싼 배터리 만들고 뭐 25,000불짜리 뭐 이렇게 전기차를 만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예. 핵심은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잡아먹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예. 어쨌든 엄청나게 뭐 캐파를 늘려가지고 예. 대량 생산해가지고 못 따라오게 만들겠다. 이런 걸 좀 그 청사진을 그린 건데 결국 거기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저는 2차 그러니까 2차 전지 보면서 자꾸 반도체가 떠오르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반도체 2차 전지. 예. 예. 왜냐하면 이제 LG화학이라는 세계 1등 기업이 있고 예. 그 밑에 장비 회사, 소재 회사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사실 에코프로 BM이 예전엔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는데 내년 증설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계 2위가 되는 걸로 알아요. 양극재.
일본의 스미모토인가요? 예. 그 회사가 아마 스미모토인가 아무튼 반도체 신소재 할 때 우리가 한참 들었던 기업 이름입니다. 예. 스미모토. 예. 그래서 일본이 소재 강국이잖아요. 원래 예. 양극재도 소재 강국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들을 이제 제끼면서 증설 쪽에서도 이제 1등 아니면 2위까지 올라오니까 이게 사실 뭐 많이 올라와서 거품이다 이런 걸 떠나서 뭔가 확실한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배터리에 대해서 나온 거는 다른 노이즈를 떠나서 아 이쪽은 정말 커지는 건 테슬라가 증명을 해줬구나. 그리고 테슬라만 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테슬라가 25,000달러짜리 소나타급의 자동차 만들겠다고 제시를 했으면 현대차, 폭스바겐도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렇죠.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럼 결국엔 계속해서 서로 설비 투자하고 LG화학도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 분명히 이렇게 따라올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증권사 보고서를 하나 또 보고 왔는데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GM의 볼트라는 차 아세요? 볼트 알죠, 볼트 알죠. 소형. 예, 예. 아 저도 몰랐는데 예. 가격이 그렇게 싼지 몰랐어요. 그게 27,000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볼트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 그 싼데. 27,000달러로 그 제가 아침에 보고서를 봤더니 아, 뭐 이렇게 쌌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쌀 네. 수도 있겠죠. GM 거니까. 네. 예. GM 건데 근데 이거 딱 봤더니 성능 그러니까 이 테슬라에서 가장 이제 모델 3가 가장 저렴한 차잖아요. 예. 근데 그 차랑 비교해 봤더니 주행 거리가 오히려 볼트가 더 좋아요. 주행 거리도 그렇죠. 성능도. 물론 예. 이제 거기에는 예. 약간 차이점은 예. 그 테슬라 자동차에는 오토파일럿 그렇죠. 이게 들어가 있어 더 비쌀 수는 있는데 예. GM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차이 감안해도 이게 테슬라가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못할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그걸 보면 이미 그렇게 값싼 그 전기차를 GM은 내놨어요. 거기에 들어간 게 LG화학 배터리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일단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충분히 원가가 절감된 이미 전기차가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테슬라는 앞에 이걸 먼저 제시를 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든 뭐 현대차든 다 따라서 그걸 따라서 더욱더 설비 투자하고 더욱더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럼 2차 전지 업체 그 약간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 입장에선 결국에는 시장이 더 좋게 열리는 거잖아요. 원가를 떠나서 원가는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가치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성장주 이야기만 쭉 했다. 근데 지수가 떨어지니까 뭐 가치주는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가치주도 같이 떨어지니까 가치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네. 같이 떨어지네. 이래서 더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억울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해도 왜냐하면 먹은 것도 없는 대표적인 회사가 예. 그 조선주예요. 그렇죠. 조선주는 이번 장에도 전혀 오르지도 못했고 시장이 오르는 날도 빠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빠지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건설주 같은 회사들. 예. 건설주도 오르지도 못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주가가 한 3-4%씩 예.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치주 그래도 좀 버틸 줄 알았는데 좀 아쉬우시겠지만 이게 시장이라는 게 지금 빠지는 성격이 그냥 그 뭔가 성장주가 일단은 뭐 고평가돼서 빠지는 것도 있는데 예.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가치주도 불안한 거. 이거 얘네들 여전히 안 되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백신은 10월 말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뭐 백신 나온다고 하는 것도 100%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예. 유럽은 전 난리가 나고 또 예. 한국은 다시 또 100명이 지금 넘어가고 확진자가 그치질 않다 보니까 결국 시장 빠지는데 가치주도 안 되겠다. 이런 심리들이 좀 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장주는 이런 거죠. 내가 좀 물리더라도 그래도 얘네는 가지고 가면 언젠간 회복이 되겠지.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싸게 거래돼도 용인을 해줘요. 근데 이런 가치주 같은 경우는 싼 건 알겠는데 이익을 아직은 크게 못 내거든요. 그렇죠. 이익도 낮아요. 그러니까 PER로 계산하면 얘네도 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PBR이라 그러죠.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싸요. 그렇죠. 근데 자산 가치도 그걸 인정을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이런 영업을 그냥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많이 예. 노는데 그걸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형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형자산. 뭐 사실 이번에 보니까 나이키도 엄청난 실적을 냈는데 예. 나이키도 사실 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가 거의 설계만 하잖아요. 원래 디자인만 예, 합니다. 예. 그리고 다 하청주잖아요. 예.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키도 브랜드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무형자산 회사.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싼 지금 밸류를 주는 시대고 근데 조선이나 아니면 뭐 건설이 됐건 이런 이제 과거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돈도 못 벌고 그렇죠.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PBR로 보면 너무나 싼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과연 이 싼 거를 싸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증시가 부러지니까 이게 더 약한 고리라 그러죠. 약한 고리니까 더 부러지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지수를 염 차장님 말씀대로 한번 발라보면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나 어디죠? S&P 같은 경우에 4주 연속 제가 보니까 음봉이더라고요. 나스닥은 3주 연속 음봉이고 아직은 이번 주는 비슷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스닥이 오늘도 4% 네, 넘게 4%. 하락했고 코스피가 이렇게 2% 하락했는데 가치주 성장주 이야기를 하지만은 코스닥을 마냥 또 성장주라고 보기는 미국 나스닥이나 뭐 S&P에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주라고 보기는 또 힘든 측면이 있어서 코스닥도 좀 염려가 됩니다. 한국은. 코스닥은 근데 코스닥은요. 제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도 약간 미국 쪽 스타일이 맞아요. 성장주. 예. 왜냐하면 예. 바이오가 거의 한 30%가 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헬스케어 전체. 그쪽이 워낙 커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딱 순위 매겨보면 한 5, 6개가 거의 바이오거든요. 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뭐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성장 섹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30,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3분의 1이 IT예요. IT인데 IT 중에서도 뭐 반도체, 스마트폰 섹터도 있고 5G 통신 장비, 예. 2차 전지가 시총이 엄청 커졌죠. 그쪽 밸류 체인이. 이런 것들 다 합치면 30%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가치주 성격이 있는 종목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일부 뭐 테마성 종목들도 있고 근데 그 두 개가 핵심 축이에요. IT하고 헬스케어. 근데 미국에서도 이쪽 섹터가 좀 망가지고 있거든요. 예. IT하고 헬스케어가 이게 부러지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장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이 급락한 날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예. 오히려 코스피 쪽이 좀 더 견조하고. 근데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이 월등히 안 좋잖아요. 어제도 보셨지만 나스닥은 3%, 그다음에 다우가 1.9%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급락은 약간 이제 어쨌든 코스닥은 대부분 성장주들이 많아요. 성장주에 대한 좀 불안감이 더 커지면서 좀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최근에 계속 미국 연동되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하고 이 코스닥을 보시면은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 나스닥이 훨씬 먼저 빠졌어요. 나스닥이 먼저 빠질 때 사실 코스닥은 또 올라가 버렸어요. 되게 그거 좀 재밌는 녀석. 저도 좀 사실 좀 걱정했던 게 코스닥 나스닥은 자꾸 빠지는데 코스닥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 좀 약간 억지로 올리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에 이제 동조화가 돼버린 거죠. 결국엔 더 이상 그때 아까 말씀드린 신용 대출도 더 이상 안 되고 그렇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부러져 버렸는데 아직도 나스닥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더 이렇게 내려올 룸은 좀 있어요.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은 되시겠지만 오늘도 개인들이 샀습니까?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아직도 개인들이 어떤 매수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나요? 많죠. 매수 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제가 알기로는 그 한 50조 넘게 산 걸로 아는데 예. 양시장 합쳐서 예. 지금 그 어제 기준으로 제가 고객 예탁금을 보니까 55조더라고요. 여전히 55조예요. 그러니까 63조까지 갔다가 55조인데 제가 이게 증권계 있었지만 2010년도부터인가요? 예. 2010년도부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전까지 고객 예탁금이 거의 15조에서 30조 원 왔다 갔다 했어요. 예. 항상 그랬어요. 예. 그 레벨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한 말 천수답 장세 한국은 예. 예탁금 늘지도 않고 맨날 거기서 거기고 30조 원 가면 사람들 또 돈 다 빼고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 터지고 동학개미 운동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50조 카카오 게임즈 그때 상장하기 전에 공모하면서 60조 넘어가고 그랬죠. 이런 열풍이 비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아직도 이렇게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도 예. 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3, 4일 정도 해가지고 3일인가 4일 만에 한 2조 원 넘게 산 걸로 알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줄질 않아요. 55조. 그러면 이 예탁금이라는 거는 내가 주식 살려고 지금 노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생각에는 예. 아직 주식 안 산 분들은 야 이것도 웬 찬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빠져라. 그러니까 개인들의 지금 매수 자금은 저는 아직도
좀 풍부하다. 다만 예. 이제 약간 신용 물량이 좀 걱정된다는 거죠. 신용으로 들어왔던 물량도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예탁금만 봤을 때는 아직도 개인 투자분들의 여력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고 질문은 10개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현님, 오늘 기사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떼돈 번 K 진단 키트 한철 장사로 끝나나 이런 기사 떴는데 코로나 관련주 끝물일까요? 이런 말씀이고요. 코로나 관련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코로나 관련주 상담을 많이 받는데 예.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시제는 정말 검증이 돼서 주가 올라가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다른 기업들 중에서 수젠텍이 FDA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 기업은 최초로 예. EUA라고 하는데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 진단 키트. 네,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다른 여러 나라로는 뭐 진단키트 승인돼서 수출은 했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받은 회사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미국 쪽에서 기대감을 갖고 이 코로나 진단키트 회사들이 뭔가 다 될 것처럼 주가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려놨어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거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승인 받은 기업도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좀 고평가됐다는 게 하나의 문제고, 그리고 왜 자꾸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냐면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제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다음 달에 만약에요. 백신이 진짜 트럼프 대통령 얘기대로 만약에 나왔어요. 긴급 사원 승인. 예. 그러면 코로나 진단키트 수혜주들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죄송스럽지만 아니 백신이 나왔다는 건 일단 리스크가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에 대한. 예. 그럼 코로나 진단키트 수혜주들은 태생적으로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이 돼야 돼요. 확산이 되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확산되면 예. 분위기 좋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진단키트 회사들이 예전처럼 힘을 많이 못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너무 식상해지기도 했고 예.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고평가돼 있다 보니까 유럽이 확산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10월 말이나 진단키트가 만약에 나오면 정말 또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진단 키트가 아니고 백신이 나오면 백신이 나오면 예. 이게 급나갈 수밖에 없는, 그게 시장의 속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진단키트 쪽은 지금은 시제는 어쨌든 검증은 됐어요. 돈을 확실히 버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시제는 뭐 그래도 저는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데, 나머지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한번 예.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님, 통신주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5929님,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의 대손 발생 추이에 주의하라는데 은행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신주는 예. 통신주는 사실 성장은 없는데 예. 통신 3사가 있잖아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SK텔레콤만 좋게 봐요. 왜냐하면 KT도 뭔가 성장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 U+ 같은 경우는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자꾸 압박 넣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리스크 해소돼야 되고, 근데 SK텔레콤은 통신주는 맞는데 회사가 점점 바뀌어요. 비통신 매출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도 바꾸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비통신 장비, 그러니까 비통신 매출이 지금 한 4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겠죠. 물론 예. 요즘에 나녹스라는 회사 투자해가지고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뭐 어쨌든 그런 벤처기업 투자하는 거는 성장을 위한 거니까 저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인크로스라든가 또 여러 ADT 캡스라는 보안 회사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애플 앱스토어 말고 우리 그 스마트폰 사시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원스토어인가요? 예. 예,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우리 한국 토정 플랫폼 앱스토어. 예, 예. 그게 요즘에 또 굉장히 매출액이 잘 나온대요. 그거 그래요? 내년에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가치가 몇 조 원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SK 최대 주제예요. 예. 네이버랑 같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이 회사는 통신이 아니라 약간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업체로. 바뀌어가는 예. 것 같아서 SK텔레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은행주는 사실 지금 카카오뱅크가 장외 거래로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이 40조인데 40조가 넘어요. 비싼 것 같긴 한데 우리 한국의 4대 지주회사 있죠. 예. 뭐 신한이나 하나, KB,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은행 다 합치면 시총이 카카오뱅크보다 적어요. 4개 합쳐서. 예. 4개 합쳐서 좀 적어요. 예.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우리 은행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인정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성장을 못 하는구나. 수익은 올해도 그렇게 줄 것 같지 않은데요. 이익은 좋은데. 예, 4대 은행들이. 예.
한마디로 이익은 계속 꾸준히 버는데 주가라는 거는 미래 성장을 보고 투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은행 투자에서 뭐 성장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은행의 환경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야지 돈을 그렇죠. 버는 구조잖아요. 예. 근데 연준 의장이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주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빠진다가 아니라 백신이 나오길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백신이 나오면 금리가 한번 튀거든요. 예. 그때 한번 주가 급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말 배당 그게 좀 매력이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코로나 리스크가 좀 완화될 때 예.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컬러직 커뮤니티님은 SK텔레콤 최경련 기자님이 전에 찍어준 종목 좋아 보인다며 아마 가지고 계신 듯한데 저는 없습니다. 예. 제가 찍어주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하여간 그 전반적으로 기업에 관한 평가를 같이 할 때 좀 동조한 점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7060님 기관들은 거의 매일 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관들이 증시를 망치는 듯 약간 좀 예, 화풀이성 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봄봄인가님하고 오진근님, 홍인님, 킹썬님 많은 분들이 LG화학 전망 부탁하셨습니다. LG화학이요. 예. 이거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정말 그냥 예. 기업만 보면 저는 좋게 봐요. 그냥 그 기업의 실적이나 향후 전망을 보면 예. 그거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LG화학에 구애를 했잖아요.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배터리가 너무 부족한 걸 지금 공식적으로 시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 배터리 만든다고도 했고 어제 뭐 고태봉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2030년까지 뭐 엄청난 양의 배터리 생산 계획도 얘기했는데 그 뒷단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혼자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분명히 LG화학이나 CATL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다. 자기 혼자는 못 한다고 했어요. 예. 엄청난. 그럼 그거는 세계 지금 선도 기업입니다. LG화학은 반도체 삼성전자가 있으면 2차 전지는 LG화학이 1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LG화학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정말 화가 나시고 물적 분할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 시각이 지금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도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그냥 예. 기업만 보면 이건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너무 폄하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어떤 가치나 이런 거는 전 좋게 보는데 다만 10월 30일 날 물적 분할 관련해서 주주총회가 열리거든요. 예. 그때 좀 뭔가 이 주주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전에라도 LG화학 측에서 뭔가 좀 당근책이라든가 뭔가 좀 주주 친화적이 나오면 조금 더 기업 가치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LG화학 입장에서도 지금 물적 분할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거든요. 왜냐하면 인적 분할을 하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유증을 하면 또 LG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떨어지는 그런 게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물적 분할을 해서 떼내야 나중에 IPO를 해서 나중에 테슬라가 됐건 뭐 누가 됐건 이제 지분 투자를 받겠죠. 그럼 이제 설비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예. 이게 부채가 되게 많아요. 차입금이 한 8조 원이 넘더라고요. LG화학이. 근데 예. 1년에 2조 3조를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만약에 투자 안 하면 성장주는 이게 초격차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폴리실리콘에서 OCI LED 디스플레이, LCD, 그 기억난다. OLED 이런 거 투자 예. 안 해가지고 제때 예. 투자 못 해가지고 중국한테 다 역전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주주분들의 저는 뭐 생각은 공감하지만 성장주에 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또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저는 할인 받아야 되는 건 맞다 생각은 하지만 10월 30일 날 주총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 전에 LG화학이 어떻게 한번 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예. 다만 그걸 발라내고 그냥 없애놓고 향후 테슬라 배터리 데이나 향후의 미래 그림을 그려보면 LG화학은 분명히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원고대로 못 가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SW님 수소차는 인프라가 깔려야 하는데 현대 수소차의 수출 매력도는 어떨까요? 아니 그 현대차의 그 김세훈 전무님이 그 수소 담당이란 분이 계세요. 예. 예전에 이제 그 여러 프로 나와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매경 지식 포럼에 나와서도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그 경쟁 상대는 도요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니콜라랑 많이들 비교했잖아요. 현대차가. 예, 근데 이제 인프라라는 거는 네. 결국 이제 수소 충전소가 깔려야 되는데 네. 한국은 정책적으로 그걸 하겠지만 예. 한다고 했고 하지만 외국은 그걸 할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외국 쪽에 예, 수출. 외국 수출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가 깔리는 건 맞는데 예. 분명히 지금 미국 쪽은 사실 좀 미온적이에요. 미국 쪽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린 쪽에 그렇죠. 아시겠지만 근데 예. 유럽은 친환경에 거의 올인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분명히 독일도 수소 경제를 표방을 했어요. 이번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럽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인프라 깔 것 같고 유럽은 또 인프라 까는데 또 선수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충분히 왜냐하면 나라들이 되게 작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모여 있으니까 깔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번에 스위스에 그 연말까지 한 50대 수출을 이미 했고 벌써 매달 10대씩 지금 나가요. 예. 현대차의 수소 트럭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럽은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결국엔 방향을 각국 정부가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놨어요. 그럼 인프라 까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인프라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우리 한국이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유럽은 걱정할 게 아니라 예. 한국에서 또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나와서 근데 좀더 수소 보실 때 적극적으로. 제일 문제가 예. 이거 같아요. 좀 수소에서 제일 불안한 게 부생수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화학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남는 계질가스로 나오는 수소인데 예. 그거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공정에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순수한 거는 물을 전기분해야 되는데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려면 태양광 풍력이 다 깔려야 되는데 예. 그것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소를 결국 뭘로 만들 거냐. 그게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예. 우혜진님,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전망이 어떨까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것인지. 피터 브레트님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성장률 폭락이 특히 CFD 레버리지 때문이라는 소문이 많은데요. 아까 얘기 예. 일부는 맞는 일부는 거예요. 맞다. 예. 그 다음에 그 우혜진님이었나요? 예, 우혜진님. 예. 예, 신재생에너지 쪽. 당연히 좋게 보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너무 약간 오를 대로 오른 게 아닌지. 그거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오를 대로 좀 너무 오버는 한 건 사실입니다. 예. 특히 미국의 이제 니콜라가 좀 흥행을 하면서 일부 국내 기업들이 거기 또 지분 투자한 회사들까지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가를 올려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이게 제가 주식 투자는 거북이처럼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가는 게 오래 가고 단단하게 가는데 그렇습니다. 오버를 하면 반드시 그 정상적으로 눌러주는 급락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향은 여전히 그쪽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그린뉴딜에 대한 방향을 의심은 하지 마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린뉴딜 하니까 방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쪽 방향 타고 계시면 그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너무 빠른 속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휴게소에 좀 약간 들리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예. 좀 단기로는 쉬어갈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전망은 다음에 와서 또 하시죠. 뭐.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재밌는 이야기나 좀 하죠. 그 오늘부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 상장한다고 기관 투자자 수혜 측 들어가는데 네. 이게 카카오 게임즈 이상이 되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빅히트는 아까 제가 카카오 게임즈는 좀 너무 비싸다고 했던 게 예. NC라는 1등 기업 대비해서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빅히트는 지금 엔터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장하는 가격이 상당히 13만 5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공모 가격이 결정되면 시총이 4.8조가 되거든요. 4.8조. 그럼 PER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배, 60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비싸긴 한데 그 나머지 엔터 3사 있죠. 예. 3사 합친 시총보다 지금 높아요. 근데 예. 어쨌든 압도적 1위잖아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비싼 밸류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엔터는 평가하기가 되게 힘든 게 그렇죠. 특히 BTS는 아미라는 어마어마한 팬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어떻게 뭐 평가를 하겠어요. 유형자산도 아니고 예. 거기다 위버스라는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언택트 시대인데 서로 이렇게 물건도 사고 팔고 예.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온라인도 뭐 시청도 하고 콘서트도 근데 그 플랫폼 가치까지 있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면 이게 50배, 60배, 100배 이걸 우리가 가치 평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가치는 비싸죠. 예. 50배, 60배 나중에 상장하면 100배도 될 텐데 예. 비싼 건 맞지만 비싸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비싸니까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